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3를 전부 끝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리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드릴 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런 결과가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시리즈는 거의 앞으로 계속 쓸 내용이죠. 파워 시리즈는 일종의 미지수가 들어간 어떤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일종의 포멀섬이죠. 컨버지랑 상관없이 일단 저기 쓰는 겁니다. 써놓고 나서 이게 컨버지 할 때가 관심 있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컨버지 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일단 컨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수렴 반경이라 부를 건데, 언제 수렴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크리테리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숲을 가져와서 이런 친구의 림숲에 역수를 취해준 게 바로 이제 수렴 반경. 그러니까 이제 G라고 하는 게 저희 복소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에도 되니까 당연히 실수해도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를 기반으로 이러한 그 크기가 r보다 작을 때는 항상 컨버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보다 크면은 항상 다이버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G의 크기가 정확하게 R일 때는 may or not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림숲이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저희가 루트 테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트 테스트를 기반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레이쇼 테스트가 통하면은 레이쇼 테스트가 통하면은 루트 테스트는 당연히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의 수렴 방향을 구할 때 좀 강력하게 쓰려면 루트 테스트를 하는 게 맞는데, 간단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파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쇼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루트 테스트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거죠. 루트 테스트를 쓰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AN이 컨버지 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기 위해서 이런 걸 따져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AN이 이거인 거니까 사실상 얘를 따져주는 건데,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알파 G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루트 테스트에 의하면은 1보다 크면 다이버지를 하고요. 1보다 크면은 다이버지 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컨버지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얘를 정리해 준 게 바로 알파분의 1보다 크면은 이제 다이버지 할 거고, 알파분의 1보다 작으면은 컨버지 할 거니까 얘를 수렴 반경으로 잡는 게 맞겠죠. 여기서 저는 따로 쓰진 않았는데, 이런 컨벤션을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면은 전 구간에서 수렴하는 거고, 알파가 인피니시면은 한 점은 딱 제로 포인트, G가 제로일 때만 컨버지를 하겠다라는 거에 어떤 컨벤션을 추가한 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거일 때 안 통하는 거는 제가 계속 봤던 거죠.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G가 1일 때는 이게 수렴 반경이 아마 1이 나올 텐데, 이게 G가 1일 때는 다이버지를 하죠. 근데 G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컨버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수렴 반경일 때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시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보죠.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 G의 N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에 대한 림수풀 한번 계산해보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이거니까 N이고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죠. 수렴 반경 입장에서는 제로가 될 거예요. 알파가 무한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테스트보다는 레이쇼 테스트가 좀 더 편합니다. 어차피 레이쇼가 통하면 루트는 당연히 통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쇼만 보여도 돼요. 그럼 이거 같은 이걸 보이는 거죠. 얘를 보이는 거라서 그냥 이거인 거고요. 이게 아니죠. 이거인 거죠. 예, 얘를 보이는 거고 제로로 가네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렴 반경은 전 구간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 나중에 오일러 펑션으로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C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C 같은 경우에는 림수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 컨스탄트 시퀀스예요. 그래서 수렴 반경이 1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컨버지 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다이버를 하겠죠. 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G가 1인 경우는 G의 N도 항상 1이 돼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려면 무조건 G의 N이 결국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 제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계선에서는 따로 따져 주셔야 돼요. D랑 E 같은 경우에는 판별법이 똑같죠. 둘 다 레이쇼 테스트 루트 테스트를 쓰면 되죠. 이게 저희는 이제 1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R이 1이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R이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메이션 바이 파트인데 이 서메이션 바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제 기억상 해석학에서 얘를 중점적으로 다뤄본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런 포뮬러를 어디서 봤냐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복소 해석에서 그 리반제트 함수 관련된 그 아이덴티티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러한 테크닉이 아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해석학 쪽을 깊게 들어가면은 자주 본 어떤 그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적어도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사실들, 팩트들을 증명할 때 빼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아이덴티티긴 합니다. 근데 보이는 건 간단해요. 이거 그냥 전개해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냐면요. AN이라고 하는 거를 AN-1로 그냥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퀀스를 얘를 보지 않고 얘로 바꿔서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을 다 대입하는 숫자들의 경향성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스타트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식을 좀 정리해주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위의 식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맨디를 빼야 되죠. 왜냐면 이제 여기에도 AP, BP가 있는데 여기에도 AP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인덱스를 맞춰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Q를 빼줘야 되고요. 그다음 뒤에 거에서는 P-1을 빼줘야 돼요. 그럼 딱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는 그냥 가볍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요. 컨버지하는 두 시리즈가 있는 경우에 이거에 더한 시퀀스의 시리즈도 컨버지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지 뒤에서 증명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가볍게. 자,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시퀀스에 대해서는 컨버지하는 두 시퀀스는 곱한 것도 컨버지한다고 했는데 시리즈의 경우에는 곱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지도 조금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예를 들어 두 시퀀스의 어떤 시리즈의 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퀀스들의 곱들의 시리즈죠. 이런 거를 시리즈의 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각각의 시리즈를 시퀀스로 바라보면은 파셜선들을 시퀀스로 바라보면은 뭐 이런 것들의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는 거를 일종의 어떤 식 시리즈를 곱한 거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관점을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첫 번째 파트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만 컨버지를 하더라는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뒷부분 좀 이따가 볼 거예요. 먼저 예를 보면은 각각의 파셜섬이 일단 바운디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바운디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닌 다른 쪽 시퀀스는 디크리징 해야 돼요. 모노토니컬 디크리징 하면서 제로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곱한 거의 시퀀스인가 곱한 거의 시리즈는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이 퀀티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시리즈가 컨버지하는 거는 이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쓰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퀀티티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파셜섬 A에 대한 파셜섬이 바운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M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N이 0으로 컨버지 하기 때문에 BN을 2n분의 엡실론 정도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분들을 저희는 전부 다 바운드 되는 M으로 바꿔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다 양수인 거죠.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텀들을 AND를 더 큰 걸로 바꿔주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더 큰 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해주면 남는 식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걸로 바운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겠죠. 뭐 이코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연습 문제에서 이걸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을 볼 거기 때문에 얘는 잠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이 정리의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가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터네이팅 시리즈에 대한 컨버전스 조건입니다. A, B를 만족하는 시퀀스를
얼터네이팅 시퀀스라 불러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는 아마 얘만 얼터네이팅 시퀀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는 걸 얼터네이팅 시퀀스라 부르는데 이게 컨버지 하는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앱솔루트 취했을 때 디크리징 하면서 0으로 수렴하면 돼요.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썼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많이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셜섬 입장에서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n이 0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게 또 1로 바뀌겠죠. 뭐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0 이 두 개가 반복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바운디드 시퀀스죠. 그 바운디드 시퀀스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cn이 디크리징 하고 있고 0으로 수렴했죠. 그럼 방금 이 정리를 쓸 수 있어서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뭘 보일 수 있는 거냐면요. 앞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얼터네이팅 하고 있죠. 얼터네이팅 하고 있고 절대값 취한 거 1 오버 n은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럼 딱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거를 AN이라고 썼을 때 시그마 A는 컨버지를 했죠. 그런데 얘는 다이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조금 더 시리즈가 커지는 건데 그게 작을 땐 컨버지 하다가 커질 때 다이버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앱솔루트 컨버지라고 하는 관점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잘 보시면은 이 시리즈가 앱솔루트리 컨버지 할 조건이 얘가 컨버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AN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컨버지 했다고 해보면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숫자 자체는 엄청 빠르게 이제 커지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캔슬레이션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더하면은 컨버지를 하는데 절대값을 취해버리면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다이버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컨버지라는 개념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앱솔루트 컨버지 하면은 원래 시리즈는 그냥 컨버지 해요. 뭐 얘를 보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저 이제 코시 크리에이티엔 있죠. 이게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는지도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앱솔루트 컨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항상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 더 커지게 돼요. 근데 이게 컨버지 하니까 엡실론으로 바운드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도 컨버지 한다는 거는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앱솔루트 컨버지 하면 컨버지 하는데 컨버지 한다고 해서 앱솔루트 컨버지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발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앱솔루트 컨버지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참고로 여기도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뭐 논 네거티브 시퀀스나 논 포지티브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버지랑 앱솔루트 컨버지가 똑같죠. 뭐 이 정도는 그냥 언급 없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네요. 시리즈 컨버지 하는 시리즈는 더해도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데피니션 쓰면 나오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얘를 이제 코시 프로덕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프로덕트라고도 부르고 책에서는 뒤에 연습 문제에서는 코시 프로덕트라 불러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수 배울 때에서는 얘를 컨볼루션이라고 배웠어요. 뭔가 좀 그런 것들이죠. 뭔가 좀 두 시퀀스를 합성하는 느낌이죠. 근데 이러한 걸 생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두 폴리노미얼을 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곱하는 거를 다시 한번 x0 뭔가 상수텀 x텀 이렇게 쭉 적어 보면은 여기 나오는 개수들이 바로 이렇게 생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시퀀스의 곱에 대한 시리즈의 곱을 두 가지 관점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관점이 봤고요. 두 번째 관점이 컨버지할지 안 할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념, 프로덕트 시리즈의 프로덕트 개념 본 거고요. 그래서 바로 가면은 얘도 이미 다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 시퀀스는 앱솔루트 컨버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컨버지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둘 다 컨버지를 하는데 둘 중 하나가 앱솔루트 컨버지 하면은 이러한 컨볼루션 시퀀스도 컨버지 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그 단순 계산을 반복하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희는 A에는 앱솔루트 컨버지 한다고 볼 거고요. B에는 그냥 컨버지만 한다고 가정할 거예요. 각각의 파셜섬들은 AN, BN, CN 정도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베타 N을 BN 빼기 B라고 해볼게요. 일단 지금 BN이 B로 가기 때문에 베타 N은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정한 상태에서 저희는 결국에 CN이 컨버지 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CN을 전개를 해볼 겁니다. CN 전개해보면 CN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C0고요. 그 다음에 C1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를 이제 리어레인지먼트를 시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친구는 A0로 다 묶을 겁니다. A0가 들어가 있는 걸 다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A0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A0가 있고요. 계속 A0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0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은 순서를 바꾸도록 하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A1으로 묶으면은 A1이 처음 나오는 거는 여기 텀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n-1입니다. 얘를 반복해주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이 언어로 써주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써줄 겁니다. 얘를 써주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전개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얘를 이제 감마 n이라고 써보죠. 감마 n이라 쓰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n인 거죠. 그럼 이제 저희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cn이 결국에 c로 컨버즈 할 건데 그 값이 a, b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을 걸 건데 감마 n이 제로로 컨버즈 한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이제 이 감마 n이 제로로 간다는 걸 보고 싶은데 이 테크닉도 되게 종종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를 중간에 적당히 잘라가지고
일단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각각이 약간 좀 제로로 둘 다 가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대충 중간 좀 잘라서 앞에 파트는 베타 n을 제로로 간다는 성질을 쓸 거고요. 뒤에 친구들은 a n이 제로로 간다는 결과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더 빨리 감소하는 쪽으로 그 바운드를 잡아주는 방식을 되게 자주 쓰는 테크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쓸 건데 일단 먼저 베타 n이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까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충분히 큰 라지 n에 대해서 얘보다 더 크면은 베타 n의 크기는 엡실론을 바운드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감마 n을 절대값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나면은 이 뒷부분은 얘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걔로 바운드를 시켜주면은 AN은 앱솔루트 컨버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값을 제가 이렇게 알파를 그 앱솔루트 컨버지 값으로 해주면은 일단 얘가 이렇게 바운드가 될 건데 얘보다는 다 더하기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를 일단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라지 n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시퀀스예요. 파이나이트 시퀀스를 n을 인피니트로 보내버리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각각 그냥 전부 다 제로로 컨버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희가 어떤 거 알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델타 n이라고 써주면은 얘보다는 이게 더 큰 거죠. 근데 델타 n은 정확하게 제로로 컨버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엡실론 알파입니다. 그 알파는 어차피 픽스된 넘버고 엡실론은 아비터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감마 n이 제로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감마 n은 그냥 제로로 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n이라고 하는 거는 amb 플러스 감마 n이었는데 이게 c로 갈 거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ab로 가죠. 그래서 c랑 ab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조건들을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어레인지먼트를 볼 건데 이 리어레인지먼트는 말 그대로 주어진 시퀀스를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만 바꾼다는 거를 좀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데피니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원투원의 온투맵이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n을 kn으로 보내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모든 인덱스를 이 kn에 대한 어떤 시퀀스로 바꿔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브 시퀀스라는 개념이 완전 다른 얘기죠. 서브 시퀀스는 그 인덱스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인덱스를 아예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리어레인지먼트 할 건데 이 리어레인지먼트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앱솔루트 컨버지 하지 않는데 컨버지 하는 경우 있죠. 어떤 시리즈가 컨버지를 하는데 앱솔루트 컨버지 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이미 저희가 그 예시를 보고 있죠 지금. 이러한 경우에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 AN을 잘 순서를 바꿔주면은 모든 실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바로 컨버지를 하는데 앱솔루트 컨버지 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순서를 잘 바꿔주면 모든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순서를 바꾸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든 자연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골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이제 빼기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그냥 2의 배수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런 순서를 차례대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놔줄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 3이라고 하는 게 1은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빼기로 보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1이고 3이고 2고 5고 7이고 4고 여기 이제 1이고요. 이게 2죠. 그 다음 이제 3을 대입해 줘야겠죠. 3을 대입해 주려면은 12 빼기 3이니까 9인가요? 9, 11, 16, 그 다음에 13, 15, 8 이런 식으로 세 묶음씩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 EK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안 나오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언젠간 나옵니다. 언젠가는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원투라서 그냥 리어레인지먼트만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 각각의 텀들을 계산해보면은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6분의 5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첫 번째 텀들 계산한 게 6분의 5인데 다 양수가 나와서 6분의 5보다 크게 나와야만 하고요. 첫 번째 친구 S 같은 경우에는 6분의 5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분의 5인데 뒷부분이 다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예요. 항상 음수예요. 뒷부분이. 그래서 다른 거죠. 순서만 바꿨는데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증명이 있는데 저는 이거 사실 증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보이는 방식을 제가 어디에 쓸 것 같진 않아서 딱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게 컨버지 하는데 이게 다이버지 하고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가 계속 무한히 많이 반복돼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캔슬레이션이 초반에 많이 일어나면은 숫자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캔슬레이션이 마지막에 가서 막 일어나면 이미 숫자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캔슬레이션은 아무리 일어나봤자 뭐 작아지거나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쪽에 가까워지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직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데 앱솔루트 컨버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도 무조건 컨버지 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값으로 컨버지 해요. 그러니까 리어레인지먼트를 아무리 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 컨버지라는 개념이 되게 그 좋은 성질인 게 저희가 어떤 좋은 시퀀스를 잡았는데 그게 만약에 앱솔루트 컨버지 하면요 순서를 잘 바꿔줘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뒤에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얘만 증명을 잠깐 보면은 원래 시퀀스의 파셜섬은 SN 그 다음에 리어레인지먼트랑 파셜섬은 SN 프라임이라 써주면은 이 SN과 SN 프라임의 리밋이 같은 걸로 가면 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리어레인지먼트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같은 어떤 그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리어레인지먼트 한 걸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저 뺀 거는 이런 친구들이 날라가죠. 이런 친구들이 날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만 남죠. 근데
이게 n이 충분히 커지면은 언젠간 이런 친구들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고 남은 것들만 적절히 추가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에 충분히 커진 n에 대해서 뭐 이러한 어떠한 그 바운드를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타도 같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코시 시퀀스니까 얘는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값으로 컨버지 한다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 8번 문제는 제가 원래 저번 영상에서 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안 풀려서 왜 안 풀리나 했더니만 오늘 했던 내용을 써야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파셜섬이 바운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가 디크리징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은 AN, BN 곱한 게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살펴봤었죠. 그 서메이션 바이 파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얘를 이제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주어진 문제는 시리즈가 컨버지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퀀스가 0으로 컨버지 하는 건 모르는데 일단 모노토닉 바운디드, 즉 컨버지는 해요. 모노토닉 하면서 컨버지드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걸 보여보래요. 일단 만약에 BN이 인크리징 하면은 마이너스 BN으로 보면 디크리징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BN에 대해서 보이고 나서 컨버지 어쨌든 할 거니까 마이너스만 똑 떼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BN이 디크리징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어쨌든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죠. 그래서 이게 컨버지 하는 포인트는 B라고 했을 때 BN-B라고 하는 뉴 시퀀스를 살펴볼 겁니다. 그럼 얘는 디크리징 해서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시리즈가 컨버지 했기 때문에 파셜섬은 바운디드죠. 컨버지 하는 시퀀스는 항상 바운디드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이 조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로 바꾼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친구는 컨버지를 할 겁니다. 얘는 컨버지를 해요. 그런데 AN이 컨버지를 하기 때문에 얘도 컨버지를 합니다. 상수를 곱하는 거는 시리즈의 컨버지에 영향 주지 않죠.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나오는 게 바로 원래 구하고 싶었던 AN, BN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만 있어도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쪽은 일단 파셜섬이 바운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시퀀스는 모노토닉하게 컨버지를 하는 경우에는 곱한 것도 컨버지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넣어놨는데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앱솔루트 컨버전트 시퀀스의 프로덕트, 코시 프로덕트 아까 그 컨볼루션 얘기하는 겁니다. 그 CN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시리즈가 앱솔루트 컨버지 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얘를 받아라는 거죠. 얘를 앱솔루트로 바운드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얘는 다시
이런 걸로 바운드가 되죠. 근데 이미 이게 앱소트 컨버지 하고요. 얘도 앱소트 컨버지 하죠. 그러면은 이 정리에 의해서 하나가 앱소트 컨버지 하고 두 개 컨버지 하고 있어요. 그럼 곱한 게 컨버지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절대값 an 자체를 하나의 시퀀스를 보면은 얘는 그 시퀀스 입장에서 앱소트 컨버지 하죠. 그래서 방금 봤던 정리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컨버지 해요. 그럼 더 큰 게 컨버지 하니까 컴패리전 테스트에 의해서 얘도 컨버지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번부터가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주로 메인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인데 컴플리션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위상수학 튜터링을 할 때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했었는데 이 컴플리션은 이제 드디어 다루게 됐습니다. 이 컴플리션 제가 유리수에서 리얼 넘버를 만들 때 저희는 데데킨트 컷을 사용했었죠. 근데 그때 얘기하면서 이게 데데킨트 컷이 아니어도 코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통한 컴플리션을 통해서 리얼 넘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방식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보인 적이 있어요. 어떤 코 시퀀스가 있는데 서브 시퀀스가 컨버지를 하면은 그 포인트로 원래 시퀀스도 컨버지 한다는 걸 제가 보인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보였죠. 먼저 코시를 써가지고 충분히 큰 라지 n을 잡죠. 그래서 d, p, m, p, n이 뭐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게 하는 그러한 라지 n을 잡았고, 그 다음에 서버 시퀀스가 컨버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n 프라임 잡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섞은 거를 뭐 예를 들어 맥시멈으로 잡아서 맥스 n n 프라임을 잡고 얘보다 n이 크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ni를 잡아올 수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럼 앞에 거는 코시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고요. 뒤에 거는 컨버전스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죠. 어쨌든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이 숫자를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원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맞춰주면 좋긴 하겠죠. 보기 깔끔하니까. 근데 굳이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긴 해서 그거 좀 주의하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엡실론 바운드 됐으니까 컨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세 시퀀스가 어떤 서버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보장만 되면은 항상 원래 시퀀스도 그 포인트로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되게 많이 써요. 어떤 스페이스가 이제 컴플릿 스페이스임을 보이고 싶겠죠? 그때 어떻게 보일 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이렉트로 어떤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이기보다는 어떤 서버 시퀀스가 어떤 포인트로 컨버지 한다는 걸 먼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로 원래 시퀀스가 컨버지 한다는 걸 다시 보입니다. 이 테크닉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너럴하게 보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순서를 좀 헷갈렸네요. 그 컴프레션 보이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마지막 문제들 있죠? 배열 카테고리 시오리움.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RK에 대한 버전만 봤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제너럴한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볼 겁니다. 특히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참고로 저희 그 저번 영상에서 컴팩트 스페이스인 경우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네, 컴팩트 스페이스는 컴플릿 스페이스죠. 그래서 컴팩트가 아닌 컴플릿 스페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통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이는 방식은 컴플릿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어떤 코시 시퀀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는 되게 비슷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한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스페이스에 맞게끔
그 정의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떤 코드 시퀀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EN이라고 하는 게 Closed Non-Empty Bounded Set들의 어떤 체인이 있대요. 이런 걸 이제 체인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체인이 있을 때 만약에 각각의 다이아미터들의 시퀀스가 제로로 수렴을 하면은 전부 다 인터섹션 한 개, 첫 번째 논엠티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원소 하나만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이래요. 마치 컴팩트 스페이스일 때 보였던 거랑 비슷한 결과죠. 똑같은 결과죠. 네, 그래서 또 먼저 리콜을 해보면은 다이아미터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수프리멈이었죠. 그럴 때 P랑 Q가 2에 들어있는 이런 거에 수프리멈이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노단피기 때문에 제가 PN이라고 하는 거를 EN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가져올 수 있겠죠, 항상.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다이아미터가 컨버지하기 때문에 0으로 컨버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n이 존재해서 이 n보다 크면은 이거를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n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주어지면은 지금 이제 인덱스가 커지면은 작은 거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같은 EN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가 이게 이걸 텐데 엡실론보다 작죠. 바꿔 말하면은 Pn은 코시입니다. 그러면은 컴플릿 스페이스니까 컨버지를 하겠죠? 이 P라고 하는 게 모든 n에 대해서 리밋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의를 살펴보면 가볍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각각이 클로즈드죠. 그래서 P가 EN에 들어갑니다. 모든 n에 대해서. 그럼 적어도 이 친구가 논엠티인 거는 보인 거죠. 첫 번째 사실을 보였고요. 두 번째 사실은 뭐 예를 쓰면 당연히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순을 보이면 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양수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다이아미터가 거리보다 작게 되는 그런 n 존재하겠죠. 어떤 n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EN에 P랑 Q가 들어있죠. 그럼 다이아미터 정의에 의해서 이것보다는 더 작게 되죠. 그럼 모순인 거죠.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서 뭐 이제 픽스드 포인트 정리 같은 걸 좀 많이 보일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원리가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컴팩트를 썼어요. 왜냐면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클로즈된 바운드되면 컴팩트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컴팩트를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플릿 써야 돼서 정확히는 얘를 써야 됩니다. 얘를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그 반지름이 0으로 수렴하게 하는 어떤 RN들을 잡아서 뭐 이런 것도 잡으면 되겠죠. 그 볼드를 이렇게 뭐 X 뭐 1, X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클로저를 취해줘서 이런 체인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노뎀티인 거는 이런 정리를 보기 때문에 일단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그 집합들을 만들어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인 것까지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논리를 추가해 주실
논리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가 댄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포인트 X의 모든 포인트가 D의 리밋 포인트란 소리죠. 바꿔 말하면은 D의 클로저가 X가 된다는 소리고요. 또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요. 모든 논empty 오픈셋에 대해서 G랑 D랑 교집합했을 때 이게 empty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리밋 포인트 정의죠. 이거는 리밋 포인트 정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보이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조건이 그 오픈 댄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댄스 오픈이죠.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요. 오픈 댄스들의 파이나이 인터섹션은 다시 오픈 댄스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두 개만 보이면 되죠. D랑 D 프라임이 오픈 댄스라고 하면은 일단 둘 다 오픈이죠. 논empty 오픈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일단 논empty입니다. 거기에 임의의 오픈을 가져와도 논empty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논empty이기 때문에 오픈 댄스는 당연해요. 일단 오픈 댄스 파이나이 인터섹션은 오픈이죠. 그래서 오픈 댄스인 건 당연해요. 근데 이걸 인피니트하게 바꾸면은 오픈은 깨져요. 오픈은 깨지는데 댄스는 유지됩니다. 이게 오픈 댄스의 선지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걸 만족하는 뭐 스페이스를 뭐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세컨드 카테고리 스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컴플리션을 보여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될 게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뭐 컴플릿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컴플릿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두 코지 시퀀스가 있으면은 그 코지 시퀀스들 간에 각각의 텀들의 거리는 항상 컨버지 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시퀀스는 리얼 넘버에 있는 시퀀스입니다. 저거는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 X에 있는 시퀀스가 아니라 리얼 넘버에 있는 시퀀스예요. 왜냐면은 n이 바뀔 때마다 리얼 넘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리얼 넘버에서 정의된 시퀀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플리니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리얼 넘버에 대한. 그럼 바꿔 말하면은 이게 코시인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이면 되죠. 사실 책에서 힌트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만 넘겨주면은 이거일 텐데 콧이니까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거에 대해서 얘를 이제 반대로 해줘도 같은 부등식이 나오죠. 순서만 바꿔줘도.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코신인 거죠. 그러면 컨버지 하죠. 리얼 넘버의 시퀀스니까. 그래서 컨버지를 합니다. 항상. 여기가 그 인덱스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이제 인덱스에 되게 많이 쓸 거라서 이게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를 의미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이 대문자 P랑 소문자 P를 좀 구분을 해서 쓰고 싶은데 제 필기의 한계 때문에 이 둘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비교해서 이게 언제 대문자고 언제 소문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항상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이제 뭐 직접적으로 포함하진 않지만 그 아이소메트리라고 해가지고 매트릭 즉 거리를 보존하는 어떤 원투원 펑션이 존재해서 그거의 이미지로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젝션 시킨다 혹은 이제 뭐 이걸 아마 임베딩 시킨다라 부를 텐데 임베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쏙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얘를 섭셋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거
넘버 시스템 만들 때 계속 썼던 테크닉이죠. 자연수로부터 정수 만들 때도 원래 자연수 집합과 처음 만든 정수 집합은 완전 다른 집합이지만 원투원 펑션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연산과 순서를 보존하는 어떤 그 맵이 있어가지고 그 맵의 이미지로서 인클루전 시킬 수 있었죠. 그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컴플릿하게 만드는 컴플릿 스페이스가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그러한 컴플릿 스페이스는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유일합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크닉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큰 그림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코지 시퀀스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코지 시퀀스 하나를 그냥 포인트로 바라볼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 문제를 발생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A번입니다. 그래서 두 코지 시퀀스가 시퀀스로선 다르지만 어떤 그 컨버지하는 포인트가 같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같게 보겠다라는 관점을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정의했던 그 거리의 리밋이 제로인 경우, 이런 경우를 같은 거로 취급해 줄 겁니다. 같은 거로 취급해 주는 거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코지 시퀀스가 릴레이 되어 있을 조건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러한 릴레이션이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인 거를 먼저 보여야 돼요. 일단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총 3가지를 보여야 되죠. 이 3가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죠. 이건 매트릭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만 보이면 되는데 이 세 번째도 사실 매트릭 정의에서 나옵니다.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얘보다는 이게 더 클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면은 림수를 붙여줘도 부등호가 유지되죠. 그런데 컨버지하는 경우에는 림수과 림이 똑같죠. 그래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3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션 3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릴레이션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에요. 즉 거리가 두 어떤 시퀀스들의 거리가 제로로 가게 되면은 그 두 시퀀스는 같은 거로 취급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제 세팅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한 그 코시퀀스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다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X스타로 썼을 때 이 X스타가 바로 저희가 원하는 컴플리션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먼저 보일 게 이게 매트릭인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매트릭을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집합입니다. 어떤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에요.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은 집합이에요. 그 집합들은 각각은 어떤 코시 시퀀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코시 시퀀스들은 만약에 PN과 PM 프라임이 둘 다 P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들은 릴레이션 존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로가 된다는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거리를 그냥 그 어떤 아무 코시 시퀀스 가져와서 각각의 집합에서 가져와서 거리의 리밋을 측정했을 때 이게 실제로 매트릭이 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redefine이 된다는 것까지 보여야 됩니다. 이게 redefine이 뭘 보이는 거냐면요, 이 P라고 하는 거의 집합은 원소가 하나가 아니죠. 근데 거리를 측정할 때는 거기서 하나만 뽑아야 할 거예요. 아무거나 뽑아와서 거리를 측정해도 어떤 걸 가져와도 그 거리는 똑같다는 걸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걸 이제 redefine을 보인다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매트릭인 걸 보여야 돼요. 총 4가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보여야 될 거는 어떠한 그 코드 시퀀스, 즉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져와도 값은 똑같다는 걸 먼저 보여야 되고요. 이제 이게 보이면은 드디어 함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트릭 조건들을 쭉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따라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redefine 되는 것만 보이면은 2번, 3번, 4번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번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1번을 체크한다 소리는 진짜 리밋이 이게 같은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얘보다는 아까 전에 테크닉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바꿔주면은 이거인 거죠. 근데 이걸 순서 바꿔도 똑같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앱솔루트 밸류 취해주고 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각각은 콧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리밋이 제로로 가는 거죠. 얘도 제로로 가고 얘도 제로로 가요. 그러면은 이것도 제로로 가겠죠. 그 말 자체가 바로 리밋이 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보이고 나면은 이 델타라고 하는 게 매트릭인 거는 그냥 따라오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논리적으로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 엑스스타가 이제 컴플릿인 걸 보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논리가 단순한데 그 인덱스 맞춰주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 먼저 이걸 보이도록 하죠. 컴플릿인 거 보이기 위해서는 코시 시퀀스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죠. 걔를 라지 p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라지 p n들은 어떠한 x에서의 코시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걔를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가 뭐의 코시인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라지 pn이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스몰 pn이 좀 작게 쓸게요. 라지 pn은 x 스타에서의 콧이고요. 스몰 pkn은 이 그 x에서의 콧인데 이 pn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pn이 이큐브에서 클래스라고 했었죠. 그거에 들어가는 어떤 시퀀스예요. 자, 이런 세팅이 있을 때 일단 저희는 이 코시 시퀀스가 컨버지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컴플릿인 거죠. 그럼 컨버지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겠죠. 그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주어진 n들에 대해서 각각의 n들이 이 pkn이 다시 콧이죠. x에서의 콧이기 때문에 어떠한 라지 n이 있어서 얘보다 큰 kl에 대해서 pk랑 pl의 거리가 지금 인덱스가 지금 위쪽에 일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게 1/n으로 바운드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전 여기서 좀 추가를 좀 세팅을 해줄게요. 이 라지 n이 n보다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이게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있어야 좀 편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거는 항상 잡아올 수 있죠. 이렇게는. 왜냐면은 저희는 n이 1부터 최대로 가는 거죠. 인더셔널로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파이나이트밖에 없죠. 뒤쪽은. 그래서 파이나이트보다 더 큰 것들을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오는 거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세팅이고요. 두 번째 세팅은 지금은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컨버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저희가 pn을 다음과 같이 정할 거예요. pn을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 인덱스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pn은 제가 새로운 시퀀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라지 p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코시 시퀀스 pn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라지 pn이 라지 p로 컨버지 한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이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세팅은 끝났으니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이게 컷이기 때문에 어떤 걸 알고 있냐면요.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이것보다 큰 n, m에 대해서 델타 pn과 델타 pm, 라지 pn, 라지 pm의 거리가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보다는 이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제가 바운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이 뒤에 게 바운드 된다는 걸 보여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 부분만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좀 지우고요. pk, 스몰 pk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값이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걸 성립하고 있어요. 라지 n키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를 LT라고 쓰죠. 이게 1 over K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건 다시 이거죠. 근데 얘는 다시 한번 이거일 거예요. 제가 노테이션을 좀 헷갈리게 썼는데 이거 좀 제가 이게 편해서 이거 쓰는 거라서 여러분들 노테이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것보다는 이제 첫 번째로 얘를 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거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왜 끝나냐면요.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라지 n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n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잡았어요. 저희가 최초에 잡을 때. 그러면은 k라고 하는 거를 라지 nm보다 큰 걸로 잡으면은 얘보단 다시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걸 만족하는 거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1 over 라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K가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라지 n보다는 커지죠. 그러면 이거는 코시 시퀀스, 저희가 이 친구가 코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데피니션에서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돼요. 아마 이 콜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죠? 그럼 얘보다 훨씬 큰, 2배의 엡실론 정도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태초에 이 친구가 원래 엡실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엡실론 2배 엡실론에서 3배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죠. 그 말 자체가 라지 pn이 p로 컨버지 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논리를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스타라 델타라고 하는 거는 컴플릿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단순히 컴플릿 스페이스를 만든 게 아니라 x가 x 스타의 자연스러운 어떤 서브셋이 돼야 돼요. 그래서 d까지 보여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미의 그 컨스턴트 시퀀스는 얘는 항상 컨버지 하죠.
그래서 콧이에요. 그래서 이 P를 어떠한 코지 시퀀스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에 대응시킬 수 있죠. 걔를 PP라 쓰재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원래 이거의 정의는 리미트 dpn qn인데 모든 n에 대해서 pn은 p로 qn은 q로 저희가 take 할 수가 있습니다.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아무거나 쉬운 거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거 가져오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컨스탄트 시퀀스니까 다시 한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이 PQ의 거리는 X의 세계에서의 거리죠. 델타 PQ의 거리는 X 스타 세계에서의 거리예요. 그 두 개가 항상 일치한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아이소메트리라는 개념입니다. X에서의 거리랑 넘어가서의 거리가 일치하는 경우를 아이소메트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원투원입니다. 원투원은 이제 매트릭 정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트릭 정의에서 원투원이 나와요. 그래서 원투원인 걸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제티브하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관점에서 x를 free x랑 동일시할 수 있죠. 저희가 이거 초반부에 되게 많이 봤던 테크닉이에요. 자연수로부터 실수 만들 때 계속 동일시함으로써 숫자들을 키워 나갔죠. 그런 관점을 매트릭 스페이스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댄스한 걸 보여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컴플리시 때 같은 거다라는 거 보이는 건데,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친구가 아무나 가져왔을 때 phi x의 리밋 포인트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p라고 하는 거에는 어떠한 코시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코시기 때문에 충분히 큰 어떤 라지 n이 존재해서 dpn과 dpm이 뭐 2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랬을 때 phi n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의 거리는 라지 n을 쓰죠. 이거의 거리는 리미트 dpn과 p 라지 n인데 얘는 컨스탄트죠. 컨스탄트 바뀌지 않아요. 근데 코시기 때문에 적어도 2분의 엡실론을 바운드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엡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엡실론 볼을 잡아오면은 적어도 여기 안에 p 라지 n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댄스 합니다. 여기까지는 쉽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이는 거는 얘만 보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반대 방향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만 보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라지 P를 가져와요. 근데 X가 컴플리트 하대요. 여기 있는 어떤 코시 시퀀스는 컨버지 하겠죠? 그럼 저희의 목적은, 저희의 그 클레임은 델타 P랑 저 P랑 0이 된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라서 0이 되죠. 그래서 P랑 P랑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컴플리트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컴플리션은 유일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디어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준비가 좀 부족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드디어 해석학다운 거를 좀 다룬 거죠. 시퀀스를 잡아와서 컨버지를 시키고 이런 걸 좀 연습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미분을 들어가겠죠. 연속함수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